메모리 주소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물리 주소와 논리 주소로 나뉘어지게 되어지죠. 여기서 물리 주소라 함은 실제 하드웨어인 메모리 장치에 할당되어진 주소로서 기본적으로 0번지부터 시작되어져서 각 바이트 단위로 순차적으로 연속되어지는 주소 체계를 가리키고 있죠. 다만 실제 메모리에 각각의 번지 값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건 아니고 저장 장치인 메모리의 제일 첫 번째 바이트를 0번지로 가정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저장 공간인 두 번째 바이트를 1번지 등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시작서부터 몇 번째 저장 공간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모리의 특정 번지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주소 포트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번지 수를 전달받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메모리 100번지에 접근한다 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현재 10진 정수로 100이라는 값은 16진수로 0x64에 해당하게 되어지니까 현재 2진 비트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지겠죠. 이런 값을 메모리의 주소 포트를 통해서 전달받게 될 것이고 그 주소에 대한 메모리 내용 값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 주소라 함은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 상에 프로그램이나 혹은 데이터가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에 대한 실제 주소를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고 메모리가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할 때, 즉 메모리에 접근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취급되어지는 그런 주소를 가리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논리 주소라는 것은 보통 가상 주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 물리적인 주소와 달리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 CPU가 취급되어지는 혹은 프로그램 내부에서 즉 프로세스 내부에서 사용되어지는 주소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모든 프로세스는 하나의 메모리 시스템을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각각의 프로세스 입장에서 혹은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각 프로세스는 논리 주소 0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주소 체계를 갖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코드 영역이나 데이터 영역 등등에 대한 하나의 상대적인 주소 값들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링크하게 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주소가 바로 논리 주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각 프로그래머나 혹은 각 프로세스 내부에서는 현재 시스템의 모든 메모리를 현재 프로세스가 독점해서 사용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코드나 혹은 데이터들이 0번지서부터 연속적인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CPU 내부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는 동안에는 실제 물리적인 주소가 아니라 이 논리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내부에서 어떤 변수가 할당되어진 번지가 100번지다라는 것은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 영역 100번지라는 뜻이 아니라 논리적인 주소 100번지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프로그래머나 혹은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내부적으로 결코 물리적인 주소를 알 수는 없는 것이고 CPU 내부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100번지라는 논리 주소가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 몇 번째 할당되어져 있는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환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MMU라는 메모리 관리 장치라는 것에 의해 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CPU가 접근하고자 하는 논리 주소는 이 MMU에 의해서 적절한 물리 주소로 바뀌어져서 메모리에게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MMU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매핑하게 되어지는지는 각 시스템의 메모리 관리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르게 구현되어질 텐데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나의 메모리 매핑 테이블을 이용해서 논리 주소 몇 번지가 물리적인 주소 몇 번째 매핑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따로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보통 취하게 되어집니다. 다만 오늘날 IC 기술의 집적도가 향상되어짐에 따라 이 MMU는 CPU 패키지 안에 내장되어져서 포함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날 CPU가 발생시키는 주소는 예전과 달리 물리 주소 값을 발생시키기는 하나
CPU 내부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주소는 물리주소가 아니라 논리주소에 의해 처리되어진다라는 점은 확인을 해둡시다. 이런 MMU 덕분으로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다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해가면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이 메모리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과 같은 착각 속에서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로 MMU에 의해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재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임무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게 되어지면 주기억 장치의 프로세스 형태로 탑재되어지게 되어지겠죠.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 또 힙 영역과 스택 영역으로 나뉘어져서 할당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 이때 각각의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시작서부터 상대적인 위치값을 나타내주는 논리적인 주소들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즉, A 프로그램은 A 프로그램대로 0번지부터 시작되어지는 논리적인 주소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프로그램인 B 프로그램은 또 그 자신만의 시작서부터 상대적인 위치값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B 프로세스에 대한 논리 주소들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만 이런 프로세스들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메모리에 탑재되었을 때 하나의 메모리는 0번지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자신의 물리적인 주소 체계들을 갖고 있게 될 것이고, 각 프로세스의 내용을 메모리의 특정 물리 주소 번지에 할당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가정하기를 첫 번째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면서 현재 move ax, 4라는 명령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가져와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4번지에 있는 내용을 AX 레지스터로 가져와라 라는 동작을 수행을 하는 것인데, 이 4번지라는 것은 물리적인 주소 4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A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는 동안에는 현재 그 A 프로세스의 논리적인 주소 4번지 내용을 가져와라 라는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A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는 동안의 CPU 내부에서는 이 4번지라는 것이 여기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상대적인 위치값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CPU가 이 논리적인 주소 4번지가 메모리 어디에 할당되어졌는지를 알아야지만 실제 그 번지수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지겠죠. 따라서 현재 CPU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리적인 주소는 MMU에 의해서 적절하게 변환되어져서 이 4번지는 실제 메모리 물리적인 주소 8196번지에 할당되었다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물리적인 메모리에 저장되어진 A 프로세스의 논리적인 주소 4번지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MMU는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어디에 할당되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현재 프로세스의 시작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두고 그 레지스터로부터 상대적인 옵셋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볼 수도 있을 것이요. 혹은 하나의 매핑 테이블을 두고 그 매핑 테이블을 통해서 현재 4번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주소 값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실제 물리적인 주소가 아니라 상대적인 논리적인 주소를 사용을 해줌으로써 이 프로세스는 실행되어질 때마다 메모리 어디에 탑재되어지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고, 또 심지어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여러 번 수행되어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도 다 A 프로세스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혼재 없이 각각의 프로세스는 고유한 작업들을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실제 예로서 인텔의 80386 CPU의 내부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사용되어지지 않는 CPU이긴 하지만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80386 CPU는 가장 최신의 성능을 갖고 있었던 그런 CPU이기도 합니다. 내가 1991년에 그 당시 최신의 컴퓨터를 하나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IBM 호환 PC의 CPU가 바로 80386 CPU를 사용을 하고 있었었죠.
다만 클럭 스피드는 33MHz 정도밖에 되지는 않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런 컴퓨터에 불과할 것이에요. 반면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CPU는 이 80386 CPU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하고 또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80386 CPU 내부 구조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ALU가 먼저 있겠죠. 산술 논리 연산 장치가 있고 연산에 사용할 각종 정보들을 담고 있는 레지스터들과 각종 제어 신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어 장치 부분들로 구성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명령어들을 메모리로부터 가져오는 데 관여되어지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기법이 적용되어져서 기본적으로 3개의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 CPU 내부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메모리로부터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외부에 있는 메모리와 CPU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PU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리적인 주소를 적절히 물리적인 주소로 변환해 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MMU라는 장치가 CPU 패키지 안에 포함되고 있고, 이 MMU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인텔 기반의 CPU는 세그먼테이션과 페이징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걸쳐서 실제 논리적인 주소에 대한 물리적인 주소를 계산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와 페이징을 처리하기 위한 장치들을 각각 가지고 있고, 최근에 사용했던 페이지들을 좀 더 빠르게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페이지 캐싱하기 위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페이징이나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법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CPU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논리적인 주소가 MMU에 의해서 물리적인 주소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면 그 바뀌어진 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서 실제 시스템 버스를 통해 메모리 시스템에 전달해 주어서 메모리의 특정 부분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탐구 8-1에서 보면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 내부에서 특정 변수에 대한 주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는 간단한 예를 수행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전역 변수 n을 선언을 했을 때 전역 변수 n에 대한 주소값을 출력해보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본 것입니다. 아래 나와 있는 예에서처럼 컴파일 링크되어진 하나의 실행 파일을 여러 번 수행시킨다 하더라도 항상 출력되어지는 변수의 주소값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따라서 현재 변수 n의 주소값은 물리적인 주소가 아니라 논리적인 주소가 될 것입니다. 사실 물리적인 주소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마다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 어디에 할당되어졌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값이 나타나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논리적인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에 매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운영체제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거나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필요로 할 때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를 할당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된다라는 것은 CPU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리적인 메모리 상에 프로세스가 할당되어지고 그 기반 위에서 CPU와 상호작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지 않은 프로세스는 실행되어질 수 없다라는 점에 유의해 줘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현재 CPU는 항상 다음에 수행할 프로그램의 위치나 혹은 스택 영역의 위치 등을 참조하기 위해서 CPU 내부의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나 스택 포인터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레지스터를 통해서 반드시 물리적인 메모리 어딘가로부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프로세스를 위해 물리적인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각 프로세스를 연속되어진 한 덩어리의 메모리에 할당해 주는 연속 할당이라는 방법과 혹은 연속 할당과 달리 각 프로세스를 여러 덩어리의 나뉘어진 메모리에 할당해 주는 비연속 할당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속 할당 방법은 다시 나뉘어지기를 전체 메모리를 고정된 크기의 파티션이라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그 파티션 중 하나를 각 프로세스에게 할당해주는 고정 크기 할당 방법과 현재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크기만큼만 할당해주는 가변 크기 할당 방법으로 다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고정 크기 할당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프로세스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프로세스에게 동일한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유지 관리가 좀 더 간단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고, 반면에 각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지는 영역에 현재 내가 필요로 하는 크기보다 더 많은 남는 여유 공간들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A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었기 때문에 A 프로세스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지만 A 프로세스는 필요 없는 그런 영역이 되어지겠죠. 반면에 가변 크기 할당의 경우에는 각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크기만큼만 할당을 해주게 되어지니까 낭비되어지는 메모리는 존재하지 않지만 서로 다른 크기의 프로세스들을 할당해주고 관리해줘야 되다 보니까 메모리 관리가 좀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연속 할당이라는 방법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느냐 혹은 가변적이냐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두 방법 모두 한 프로세스가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의 연속되어진 영역에 할당되어진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연속 할당이라는 방법은 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이 연속되어진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영역에 나뉘어져서 할당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다시 비연속 할당 방법은 각각의 할당되어지는 공간들을 가변적인 크기로 나누어서 할당해주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과 할당되어지는 모든 크기를 고정된 크기로 나누어서 할당해주는 페이징이라는 방법으로 다시 나뉘어집니다. 비유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연속 할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두루마리 천에 문서들을 작성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연속되어진 공간에 할당되어지는, 작성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비연속 할당이라는 방법은 각 문서의 내용이 여러 쪽에 나누어져서 작성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웹문서의 각각의 페이지가 서로 다른 가변적인 길이를 갖는 것처럼 그저 내가 필요한 분량만큼만 할당을 해주되 하나의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들이 그저 연속되어진 공간에 할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페이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당하고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이요. 페이징이라는 방법은 마치 우리 종이책처럼 각각의 페이지를 일정한 크기로 미리 나누어 두고 그 안에다가 내용들을 채워주는 그런 방법이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먼저 우리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법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하기에 초기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을 했던 연속 할당 방법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